여러분, 이런 생활 패턴 속에서 살면 몇 천만 원 손해보는 건 순식간이에요. 요즘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주위에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조정하려 들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글씨를 쓰고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자가 테스트 양식도 남겨놨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나쁜 기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들지 않나요? 사람을 쉽게 믿기가 어렵다. 세상이 좀 냉정하게 느껴진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늘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속마음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있고 어딘가 세상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은 알지만 괜히 망설이게 되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적인 글씨 특징이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씨를 쓸 때 글씨 줄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문장을 쓰다 보면은 글씨가 점점 아래로 기울어지는 형태입니다. 필적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선이 우하향하는 글씨라고 합니다. 이 글씨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필요 없는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혼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써버립니다. 이런 성향이 심해지면 삶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늘 긴장하고 있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적학에서는 기준선이 심하게 떨어지는 글씨를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성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낙심했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이런 글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사람은 점점 비관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피랍입니다. 피랍은 글씨를 쓸 때 종이를 누르는 힘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랍이 강하면 단순히 손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필적학에서는 피랍을 정신적인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이제 피랍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에너지가 강합니다. 의지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욕구도 강한 편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나 리더들에게서 강한 피랍이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피랍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상대방을 조정하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랍이 강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은 대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선이 우하향하는 글씨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내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랍이 강한 글씨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피랍은 강한데 기준선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속에는 에너지가 많은데 그 에너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쪽에서 계속 압박을 받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은 강한데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으로는 욕구가 강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를 계속 멈추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은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바둑을 배우거나
양궁을 배우죠. 이런 반복적인 트레이닝은 분산돼 있던 뇌의 움직임을 집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쉽게 말해 뇌가 훈련에 따라 계속 바뀌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바둑 기사를 보면 처음에는 수를 읽는 속도가 느리지만 수많은 대국과 복기를 반복하면서 뇌가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복잡한 상황도 한눈에 읽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양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살이 흔들리지만 같은 자세와 호흡을 반복 훈련하면 뇌가 그 동작을 기억해 몸이 자연스럽게 정확한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된 행동이 뇌의 회로를 바꾸고 능력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은 뇌는 그 방향으로 점점 더 강하게 변화합니다. 송을씨도 같은 원리입니다. 글씨는 뇌가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씨가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기운서체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이 계속 떨어지는 사람은 글씨를 쓸 때 기준선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필압이 너무 강한 사람은 힘을 빼고 리듬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바꾸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집중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점점 좋은 기운이 생기고 행운이 찾아옵니다. 아니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밤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이 더 빠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씨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씨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글씨를 보면은 어떤 성향이 숨어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는 글씨 분석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3분 필체 DNA 자가 테스트입니다. 필체를 분석하는 몇 가지 기준이 담긴 질문지를 작성하시면 그에 맞는 성향과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로 여러분의 필체에서 보이는 성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맞는 기운서체 방향도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행동이 잘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한번 자신의 글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답이 글씨 속에 숨어 있습니다. 3분 필체 DNA 테스트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씨 속에 어떤 성향이 숨어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